안녕하세요. 김호기입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리 쓰는 재미에 완전 푹 빠져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쓰시는지 그런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참고하고 있는데요. 도움을 워낙 많이 받아서 저도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 해서 촬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메인으로 쓰고 있는 파일로펙스 A6 다이어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와우숍에서 산 바인더입니다. 둘 다 60A6 사이즈고요. 일단 이 다이어리 먼저 보여드리자면 파일로펙스 다이어리라는 걸 얼마 전에 처음 알았어요. 저한테 이런 다이어리의 세계를 알게 해준 분이 유튜버 유즈님인데요. 우연히 유즈님 영상을 보고 나도 60 다이어리를 한번 써봐야겠다. 너무 재밌겠다 생각했고 이 파일로펙스 다이어리가 특히 너무 예뻐 보여서 똑같이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쌀 줄 몰랐어요. 2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마침 중고나라에 10만 원이 좀 안 되는 가격으로 올라와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상태도 좋아요. 네. 전혀 그리고 오히려 제가 정가를 주고 샀으면 이렇게 편하게 못 썼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주님은 은록 끈갈피를 이쪽에 달아 놓으셨는데 이게 너무 예뻐 보여서 저도 똑같이 또 은록 책갈피를 사고 싶었지만 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계속 품절이고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상태여서 그래서 다 비슷한 다른 책갈피를 찾아서 샀습니다. 근데 이거 고정이 안 돼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놨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도 괜찮아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 첫 페이지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플립이라는 영화의 포스터를 엽서로 만든 건데 제가 다이어리에 취미가 없을 때도 엽서는 조금씩 예쁜 게 있으면 사서 모으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60 다이어리에 꽂을 수 있다니 정말 신세계다. 저한테 딱이다. 그래서 집에 모아놨던 엽서를 쫙 펼쳐놓고 뭘 쓸까 하다가 이 엽서를 선택을 해서 제 메인에 놨어요. 그리고 옆에는 뭔가 쓸만한 스티커들이나 이런 제가 아끼는 스티커 너무 귀여운 호빵맨과 잠만보 이런 스티커도 혹시 쓸 수 있으니까 껴놨고요. 그리고 생일 카드도 혹시 급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넣어놨고 아날로그 키퍼의 메모지 이것도 너무 예뻐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은품으로 받은 아날로그 키퍼 이게 스티커인데 이거는 먼슬리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달마다. 일단 맨 앞장은 원래 먼슬리를 썼었는데 이 지퍼 때문에 글씨 쓸 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은 편하게 써도 되는 메모장을 앞쪽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날로그 키퍼 메모지 붙여놓은 거고 여기는 그냥 막 쓰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중국어, 영어 공부하는 것도 있고 이 속지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렇게 단어별로 저는 적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칸이 딱 반으로 나눠져 있으면 좋겠고 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만들어 봤고 줄이 너무 넓은가 싶어서 좀 좁게도 만들어서 써봤는데 그냥 넓게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다음에는 다시 왼쪽 버전으로 쓸 것 같아요. 지금은 영상으로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줄 높이가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조금씩 저한테 맞는 양식으로 바꿔서 속지를 만들어 나가는 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덱스는 알리에서 샀어요. 색깔도 예쁘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먼슬리도 제가 속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로 좀 보여드리자면 저는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했고, 그리고 칸이 최대한 넓었으면 좋겠어서 그냥 칸만 최대한 많이 뺀 먼슬리 속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은 1주차, 2주차, 3주차, 주차마다 메모할 것들이 생길 것 같아서 칸을 나눠봤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마지막 주에 마지막 주차에 있는 이벤트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도 요일별로 메모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공간을 조금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위클리를 안 쓰고 바로 투두 리스트로 넘어가거든요. 저는 그냥 할 일이 생각날 때마다 날짜 상관없이 쭉 쓰고 체크를 해나가는 걸 좋아해요. 대신에 이거를 매일매일 안 했던 것들, 체크 안 된 거는 항상 매일매일 읽어봐요.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매일매일 상기가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체크가 다 끝난 페이지는 다시 읽어보지 않아도 되니까 줄을 그어서 표시를 하고요. 자도 여기에 놨어요. 이렇게 뜯어서 쓸 수 있는 자거든요. 얘를 빼서 그냥 그때그때 줄을 그을 때 쓸 수 있게끔 넣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꽤 많이 썼어요. 다이어리 쓴 지 2주 정도 됐는데, 그리고 여기는 제가 또 속지를 만들었어요. 기존에 있던 투두리스트 속지는 제가 구매를 한 건데 위에 있는 제목칸이 저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없앴고, 네모 체크 상자도 사이즈가 좀 더 크면 귀여울 것 같아서 좀 더 사이즈를 키웠습니다. 이렇게 빽빽하게 투두리스트만 쓸 수 있는 속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속지를 다 쓰면 이제 제가 만든 속지로 다 바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타임이라고 써있는데, 타임 트래커라고 하나요? 이런 걸? 이렇게 시간대별로 제가 뭘 했는지 체크할 수 있는 페이지를 한번 또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간만 쭉 차 있는 속지를 만들었다가 마지막에 오늘 하루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돌아보는 그런 코멘트를 달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정한 속지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생각보다 하루가 너무 짧다.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서 집중해야 한다. 취미도 좋지만 외국어 공부처럼 자기 개발에 시간을 더 할애해야 한다. 동기부여 방법 생각하기, 이런 식으로 리뷰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표시하는 방법도 저만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제일 아침 8시는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이니까 새싹 이모티콘을 넣었고, 낮 12시는 해, 그리고 밤 12시는 달로 표현해봤어요. 이렇게 제가 알 수 있는 디테일에 넣는 그런 재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이 속지는 딱 마음에 들어서 여러 장을 좀 해놨네요. 그 다음에는 인포라고 적힌 곳인데, 이런 택종이 같은 거 받으면 이런 것도 여기 꽂아놓는 재미가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일할 때 좀 정리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 그냥 이렇게 제가 점으로 있는 속지를 사서 사용을 했는데 저는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점이 있어도 뭔가 그런 가이드 역할을 확실히는 못 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격자 무늬로 속지를 만들었고, 최대한 연한 선으로 글 쓰는데 엄청 방해는 되지 않게끔 가이드만 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용을 해보고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고 괜찮으면 이제 이속지로 다 바꿔서 쓰려고요. 다음은 리스트인데요. 이것도 제가 일할 때 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줄노트를 써야 되는 곳이어서 줄노트도 속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양식대로 해보면 좋겠다 해서 양식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거는 써보고 쓸지 안 쓸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샘플로 이제 저만의 속지 샘플을 이렇게 실험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도 제가 만든 속지입니다. 습관을 체크할 수 있는 헤비 트래커예요. 제가 매일 좀 하고 싶은 것들, 주기적으로 꼭 매일매일 지키진 않아도 되지만 좀 자주 하고 싶은 것들을 리스트를 해놨어요. 이 습관은 꼭 체크를 안 하더라도 리스트만 봐도 내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동 같은 거 보면은 거의 안 했죠? 네. 목 스트레칭도 참 안 하네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키고 싶은 습관을 쭉 적고 여긴 달 몇 월인지 그리고 쭉 일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은 체크를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이런 것도 제가 기호를 이렇게 넣어서 꾸며봤고요. 이게 처음에 만들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먼슬리 모양으로도 습관 트래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해볼까 했는데 목록으로 쭉 제가 지키고 싶은 습관을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네, 이런 양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 쓸 거예요. 그래도 뭔가 만들어 놨으니까 일단 냅뒀고 이것도 제가 만든 양식인데 가계부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가계부 쓸 때 내용마다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카드 내역도 봐야 되고 네이버페이 봐야 되고 카카오페이도 그런 내역들을 체크하면서 보려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그 옆에는 날짜를 적어서 여기까지는 몇 월 며칠에 체크해서 가계부에 작성했다. 이런 거를 표시하려고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어서 계속 잘 쓸 것 같아요. 이 페이지가 수정을 제일 많이 한 페이지거든요. 자꾸 이제 프린트 해놨는데 또 체크해야 될 리스트 빼먹은 게 있어서 또 추가하고 뭐 날짜도 없었다가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을 되게 많이 한 속지예요. 여기서 또 수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가계부는 엑셀에 쓰고 있고 체크해야 하는 리스트만 다이어리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귀여운 고양이 엽서고 제가 좋아하는 맹구 엽서도 넣어놨어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 제가 다이어리가 또 있어요. 이렇게 3개가 더 있는데 이따가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미도리 다이어리는 제가 매일 쓰는 일기장이에요. 여기에 이 양식이 있더라고요. 마이 컬렉션 이렇게 해서 제가 정확히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적고 그 밑에 이유를 쓰는 양식이 맞겠죠? 그렇게 썼는데 이거를 막상 써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힐링되고 이거는 내가 앞으로도 계속 쓰고 싶다 해서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걸 쓰고 그 밑에 이유를 쓰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속지를 만들어 놨고 이거는 이 속지를 다 만들기 전에 제가 그냥 좋아하는 것들을 쭉 적어 놨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적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는데 이 양식을 보고 완전 반한 거죠. 이유까지 쓰니까 더 좋다. 그래서 이거는 이 양식에 맞게 쓸 때 참고하려고 일단 냅뒀어요. 이렇게 메인 다이어리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이런 인덱스랑 스티커들 좀 쓸만한 것들을 이렇게 넣어놨고요. 이게 A6 사이즈가 가로 길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좀 큰 스티커를 넣으려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공간에 따로 넣어놨습니다. 이 이모티콘 스티커는 사실 제가 살 때는 좀 흐린 눈으로 사서 그런지 좀 표정이 다양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는 표시나 좀 다양한 감정이 있는 이모티콘 스티커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다 행복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 생각과는 좀 달랐지만 그래도 좀 너무 귀여운 스티커고 제가 좋아하는 맹구 스티커를 또 넣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끝이고요. 그 다음에는 서브 다이어리예요. 제가 이 다이어리에다가 이것저것 다 때려 적다 보니까 좀 너무 중구난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제가 매일매일 쓰는 것들, 일 관련된 것들이 거의 여기 다 있고, 그 외의 것들을 서브 다이어리에 옮겨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앞에는 제가 베니스 여행 갔다가 샀던 엽서가 사이즈가 딱 맞아가지고 너무 예쁘죠? 여기 넣어놨고 아까 또 보여드렸던 메모지 귀여워서 여기도 꽂아놨고 이거는 제가 전시회 갔다가 샀던 엽서예요.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위랑 오른쪽을 좀 잘라서 사이즈를 맞춰놨습니다. 이것도 아날로그 키퍼 제품인데 이렇게 꽂아서 쓸 수 있는 고정이 되게 잘 돼서 책 볼 때도 진짜 좋지만 일단 인덱스로 쓰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것도 이제 아날로그 키퍼에서 받은 엽서인데 예뻐서 꽂아놨고 여기는 책 보고 나서 제목이랑 작가 적고 이렇게 쭉 필사하는 인상적이었던 문장도 쓰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제가 또 이제 60 다이어리 쓸 생각에 너무 신나가지고 이런 색깔 있는 속지를 엄청 샀거든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이렇게 이건 또 다른 바인더인데 이렇게 속지를 막 사놓고 알리에서 또 이렇게 막 사놨는데 근데 막상 써보니까 색깔 있는 속지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 써보고 좀 샀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막 설레는 마음에 들떠가지고 다 산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게 저는 왜 마음에 안 드냐면 뭔가 이 속지의 분위기? 색상에 뭔가 끌려가는 느낌? 그래서 꾸밀 때도 제가 잘 꾸미는 편은 아니지만 형광펜 같은 거 그릴 때도 이 색깔을 맞춰야 될 것 같고 그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좀 쓰는 느낌도 뭔가 너무 코팅된 느낌? 그리고 좀 뭔가 글씨가 좀 겉도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종이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에요. 괜히 그냥 뭔가 글씨도 잘 안 예쁘게 써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라 하여튼 나중에 뭔가 스크랩하거나 포인트로 한 장씩 쓰기에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냅두라고요. 여러분도 쇼핑할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저처럼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세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속지 만들어서 쓸 때 그냥 A4 용지 쓰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잘 써지고 보통 속지 직접 만들어서 쓰실 때 다른 종이 사서 막 하시던데 저는 아직 그런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어요. A4 용지로도 충분히 좋아가지고 근데 뭐 나중에는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저는 꾸미는 거는 거의 안 해요. 그런 스티커 붙일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냅다 다 쓰고 나중에 그냥 이런 빈칸에 스티커 조그만 거 하나씩 붙이는 정도로만 그렇게 꾸미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일본 여행 갔다가 샀던 엽서예요.
제가 진짜 엽서는 기념품 중에서 제일 좀 만만하잖아요. 부피도 적고 저렴하니까. 그래서 다른 거는 잘 안 사도 엽서는 좀 잘 사는 편이었는데 사실 쓸 때가 별로 없었거든요. 가끔 편지 쓸 때 쓰긴 했지만 이렇게 다이어리에 쓸 수 있다니 이걸 왜 제가 이제서야 알았을까요? 아무튼 엽서가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스크랩을 너무 하고 싶은데 스크랩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사 잡지를 구독했거든요. 잠시만요. 이건데 더 스쿠프라는 시사 잡지예요. 일주일에 한 개 단위로 오는 것 같고 지금 일단 두 개를 받았는데 구독은 6개월짜리가 제일 짧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을 해봤어요. 그 전부터 제가 밀리의 서재로 좀 가끔씩 즐겨 입던 잡지인데 거기에는 PDF로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읽을 때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어요. 화면이 작아서 이렇게 확대해서 좀씩 읽어야 되는? 그래서 한 번쯤 구독해서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스크랩 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구독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읽다가 여기서 지금 잘라온 거거든요.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읽다가 오려서 스크랩 하는 거예요. 읽을 때 저는 그냥 펜으로 이렇게 윗줄 그으면서 읽는 걸 좋아해서 편하게 읽고 밑줄 그은 거를 다시 돌아보면서 스크랩할 부분이 있으면 잘라서 스크랩을 해요. 여기 이런 사진도 있으니까 스크랩하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종이 자르고 이런 과정 자체가 저한테 너무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스크랩한 내용들이 다이어리 있습니다. 이게 제 생활 관련해서 스크랩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있던 일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런 거를 자체를 담아서 스크랩 하는 거니까 나중에 돌아볼 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뭔가 이 옆에 제 감상이나 제 생각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일기 쓰는 곳인데 제가 일단 이 미도리 다이어리를 일기장으로 쓰고 있어서 근데 이거는 칸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산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더 길게 쓰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에만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대신에 저는 이거를 영어로 썼는데 뭔가 좀 한글로 바로 쓰기에는 그러면 뭔가 좀 부끄럽다? 누가 볼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영어로 영어 공부도 할 겸 번역을 해서 쓰면 뭔가 언뜻 봤을 때 일기 같지 않잖아요. 그냥 뭐 영어 공부한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보호막이 쳐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물론 영어를 잘하는 분이라면 소용이 없겠지만 영어로 이렇게 써봤고 아직 많이는 못 썼어요. 많이는 못 썼고 그리고 여기는 또 제가 이것도 여행 가서 사온 엽서인데 여행 갔다 와서 여기는 써보려고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여행 갔다 와서 그 내용을 써본 거예요.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기는 인덱스 포스트잇 넣어놨고 뭔가 스티커 같은 거 넣을 것 같아서 또 몇 장 껴놨고요. 이렇게 서브 다이어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또 제가 매일 쓰는 다이어리들인데요. 미도리 다이어리입니다. 해화역 10x10에 갔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친구랑 커플로 샀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내용이 귀여운 강아지 그림들이 있고 이렇게 6개월 단위로 돌아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 월별로 또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먼슬리가 또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귀여워요, 진짜.
가격은 좀 비쌌어요. 36,000원 정도? 근데 결국에는 얘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림도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위클리가 이렇게 있어요. 5-6줄만 쓰면 이게 칸이 작다 보니까 매일매일 부담스럽지 않게 쓸 것 같아서 구매했는데 너무 잘 쓰고 있고 제가 유일하게 예전에 다 썼던 다이어리가 있거든요. 보여드리면 그게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애견 미용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일이 너무 힘들고 약간 슬럼프가 자주 왔었어요. 몸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불안하고 실력도 계속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얘는 이렇게 먼슬리가 엄청 크게 있다 보니까 되게 진짜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몇 줄 쓰고 오늘은 어땠다, 뭐 힘들었다, 말티 몇 마리 했다, 힘들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몇 줄만 쓰면 되니까 되게 부담이 없어요, 진짜. 이거 처음으로 제가 꾸준히 썼던 그리고 전 진짜 잘 안 꾸미죠. 이거는 데이트한 날을 그렇게 표시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꾸준히 너무 잘 썼고 뒤에는 그냥 메모장이에요. 처음으로 진짜 다이어리를 끝까지 써본 게 거의 유일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서, 아, 이것도 칸이 작으니까 그때처럼 부담 없이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봤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매일 쓰는 건데, 딱 1000일이에요, 이거는. 거의 3년이 되는 다이어리인데, 매일매일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내 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다이어리입니다. 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걸 샀고 이게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질문도 다 다르고 컨셉이 다 다른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보라색이어가지고 얘를 딱 사야겠다. 바로 결정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월 좀 지나서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네, 이렇게 몇 장 안 썼지만 이제 질문이 쌓여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 전에 답을 어떻게 했는지 비교하는 게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잘 쓰면 5년 다이어리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또 미국 여행 갔을 때 사온 거예요. 3,000개의 질문, 저에 대한 3,000개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짜 질문만 빼곡하게 있는 이런 책인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샀어요. 이건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하나밖에 못 사온 게 아쉽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영어 공부도 할 겸 대답도 제가 영어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꼭 매일이 아니더라도 생각날 때 몇 개씩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보면 이렇게 5개가 제가 2026년에 쓰게 되는 다이어리들이에요. 지금 기록의 재미에 너무 빠져있는 상태여서 아마 꾸준히 계속 잘 쓸 것 같긴 한데 계속 제가 혹시 이 구성이 달라지거나 기록이 좀 더 쌓이게 되면 영상으로 또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종종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